자, 신물 이야기 나왔습니다. 신물이라고 하면 이제 시다 이런 말인데 저건 뭐냐면은 위산이나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꾸로 이렇게 자꾸 올라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올라오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위장이 원래는 이제 위장 안에 물질이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얘가 자꾸 이렇게 밀어 올린다 이 얘기거든요. 요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밀어 올리는 이유가 뭐냐. 그건 여기에 어떤 자극이 가거나, 예, 이 염증이 있어서 자극이 가거나, 아니면 이 자체가, 위장 자체가 자율신경적으로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계속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먹고 있는 음식물이나 영양제가 자극을 줄 수도 있다. 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해보는 방법이요. 뭔지를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우선은 해보는 방법은 한 개씩요. 빼보세요. 예, 비타민 C를 끊고 한번 현상이 나타나는지 체크를 해보고, 오메가3를 끊고 한번 해보시고, 유산균도 끊고 해보시고, 키토산, 소금, 이런 것들을 끊어보는 거죠.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먹어보든가. 그러니까는 싹 다 끊고요. 비타민만 먹다가, 예, 현상이 나타나는지, 예, 이걸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계속 그냥 그렇게 드시지 말고, 영양제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 지금 모르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오메가3하고 유산균을 알로 드시고 계시면, 캡슐로 드시고 계시고, 키토산도 캡슐로 드시고 계신다면, 이 껍질을 전부 다 한번 까보십시오. 까서 먹는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장의 움직임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면 위 운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뭐 약물도 한번 먹어볼 수도 있어요. 위 운동과 관련되어지냐. 그 다음에 신경이나 자율신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신물 올라온다 이 얘기를 여러 번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 염증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 염증이 왜 해결이 안 되는 건지라는 건데요. 내시경을 해보셨나요? 내시경. 그래서 어떤 뭐 다른 그 위염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심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심하게 나와 있는 건지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물은 예, 자꾸 위가 자꾸 움직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소변 염도가 너무 과하게 올라가 있지 않은지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소변 염도가 과하게 올라가 있지 않은지. 그런데 그 염도계가 뭐 지금 그 염분을 꾸준하게 계속 많이 섭취를 했다라고 생각되시면 염도계가 뭐 염도가 0.9 정도로 0.9나 1.0 정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그 염도계를 정확하게 맞는 숫자가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체크하는 방법이 뭐냐면 약국에 가면 생리식염수라고 있는데 그 생리식염수를 사다가 이 염도계를 담가보면 0.9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1.5가 나온다든지 뭐 2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잘못된 거죠. 아니면은 뭐 0.5가 나온다든지 이래도 잘못된 겁니다. 0.8, 0.9, 1.0, 1.1 요 정도까지 나오는 거는 그냥 정상적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다시 예,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내시경이요.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예.
자, 다음 분, 김향숙님. 식물성 단백질에다가 소금 넣어서 먹어서인지 뱃살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몸무게는 오히려 늘어나니까 다이어트 한 것이 도루묵 될까 걱정이네요. 영양제를 먹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늘어나는 거냐면, 영양제를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니까 많이 먹을 수 있고, 많이 먹어서 몸무게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많이 먹더라도 내 몸이 건강하면 그걸 없애줍니다. 근데 내가 건강해진 정도보다는 먹는 양이 더 많아져 버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영양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영양제가 칼로리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많이 먹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점점 좋게 만들어 가면서 예, 이 영양제도 먹어주는 게 맞는 거고요. 몸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내가 비정상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체중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체중 늘어났다라고 하는 늘어난 정도가 2kg이시면 그냥 정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보다 더 올라가면 그거는 예, 체중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내가 60kg였는데 62kg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60에서 62kg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거는 그냥 정상적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늘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뭐 조금만 변하면은 자꾸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만 빠지면은 빠진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양제를 먹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60에서 62로 가거나 58로 가거나 이 4kg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은 과정 중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는 분들은 주로 뱃속에 변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줄어든다. 그 다음에 느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변이 별로 없고 변이 별로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그 키토산하고 이런 것들을 먹는 것 때문에 변량이 또 증가해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예, 이 변화가 또 일어난다. 그 다음에 대사가 좀 더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양이 많아지고 이것 때문에 또 증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예, 몸이 건강해지면 그때는 다이어트 체중을 줄이는 건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더 예, 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허병철님 반갑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살이 자꾸 빠지는데 덜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자, 살이 빠진다. 그것도 병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뭐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겠죠. 그죠? 그거는. 네, 그런데 지금 자꾸 빠진다라는 거는 이제 뭐 좀 먹은 놈이 혈관으로 흡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혈관으로 흡수되어졌는데 몸에서 심하게 써버린다.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잘 먹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잘 먹더라도 소화가 잘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고, 소화 잘 되도록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흡수되어져서도 심하게 쓴다라는 걸 막아줘야 되니까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내가 뭐를 제대로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건 뭔지 그거를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찾아내시든가 아니면 상담을 하셔서 찾아내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냥 답은 뻔합니다. 잘 드세요. 그리고 먹은 게 몸 안에 남아있으면 체중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살이 빠진다. 살이 빠진다. 지방이 빠지는 건죠. 단백질이 빠지는 건죠. 뭘 빠지는 건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지 뭐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체중이 줄고 있다 그 말씀이시겠죠? 네. 먹는 게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네. 잘 먹어야 되겠죠. 잘 먹고 소화 잘 돼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예. 이영님, 비타민C는 하루에 5번 먹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자기 전 이렇게 4번, 3알씩 12알을 먹고 있네요. 네.
그것도 뭐 부족하지 사실은. 더 드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없이 한번 조금씩 한번 더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김향숙님, 저는 특별히 질병은 없지만 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 어깨가 짓누르듯이 아픈 것도 없어지고 팔다리, 살이 아픈 것도 없어졌습니다. 다이어트 했던 거 유지하면서 3, 4kg 더 빼고 싶어서 비타민C 15g, 유산균 3개, 오메가3 3개, 글루타치온 2-3개, 키토산 9개, 커큐민 2개, MSM 2개, 코큐텐 하나, 칼슘, 마그네슘, 센트리움 1개 등을 먹고 있는데 하루 종일 이 약만 먹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지요? 소화효소 세포. 네, 요거요. 너무 많이 먹는 건지 아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먹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먹고 있는 밥의 양이요. 몇 그램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밥의 양. 100단위가 넘어갑니다. 100단위. 예. 보통 세끼 공깃밥 한 개씩 먹어버리면 거의 300g에서 400g 먹어버리게 되는 거죠. 비타민C는 우리가 얼마만큼 먹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많이 먹고 있는 사람 하루에 100g, 200g, 200g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뭐 한 개 먹는 것도 마치 독약을 먹듯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생긴 게 약 같아 놓으니까는 그렇게 적게 먹고 있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분 비타민C 지금 많이 드시고 계시는 거죠. 몇 개를 드시고 계십니까? 비타민C 15개 먹고 있는 거거든요. 15개. 이 양이요.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설사를 만나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이 적정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15개 정도 먹으면 거의 적정량인 것 같아요. 더 못 먹어요. 그런데 지금 체중도 신경이 쓰이시고 저런 분이라면요. 내가 볼 때는 30개까지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유산균 3개, 뭐 적당하고요. 오메가3 3개 적습니다. 500mg짜리로 보면은 6알인데 이게 뭐 한 700mg 정도 되면 10개 정도까지 먹어야 되는 거죠. 10개 먹어야 7g 되는 겁니다. DHA, EPA 일반적으로 권장량이 얼마냐 하면 6g입니다. DHA, EPA 함량으로 6g. 그러니까 그만큼 늘려야 되는데요. 연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약간 비만형이 되어져 있다면 그 몸속에 오메가6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비만형으로 되어져 있다면 거의 50대 1입니다. 나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에
끼어 들어가 있는 오메가6와 오메가3가 있는데, 오메가6 50개당 오메가3 한 개 들어있다고요. 50대 1. 근데 날씬한 사람들은, 네,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날씬한 그런가요? 네, 미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1대 1입니다. 11대 1. 오메가6 11개당 1개다라는 거죠. 근데 저분은 50개당 1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거대한 그 고도비만이신 분들은 보통 100대 1입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요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사가 잘 안 되는 것이고, 대사가 안 되니까 뭘 해도 잘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을 해결을 봐야 되는 건데요. 그 근본 해결이 뭐냐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오메가3를 들이부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음식물들 전부 다 50대 1입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50대 1이라고요. 계란 50대 1입니다. 소고기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대 1입니다. 100대, 50대, 100대, 네, 100대, 108대 1. 그러니까 100이 넘어간다고요. 소고기가.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나라 국산 한우요, 100대 1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그런 100대 1씩 넘어가는 고기들 안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하니 오메가3를 들어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이 50대 1이다 보니 그걸 11대 1로 맞춰야 되니까 오메가3를 먹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신진대사를 잘 되게 하려면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의 오메가6와 오메가3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게 답입니다. 그걸 해야 세포 내에서 대사가 일어나고, 대사가 일어나야 없어진다는 거죠. 혈압이 있거나 혈압이 있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 이거부터 해결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금 잘못 먹고 있죠? 글루타치온 6개로 늘리는 게 맞아요. 키토산 9개니까 이것도 빼시고 싶으시면 15개 정도까지 먹어도 되죠. 근데 전부 지금 껍질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알 까고 드세요. 커큐민 2개 됐고요. MSM도 3개로 늘리시고요. 커큐텐 하나 됐고, 칼리슘, 마그네슘 됐고요. 센트륨도 됐고요. 다 됐습니다. 소화효소제 뭐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네. 자,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늘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적게 먹고 있죠. 목적을 달성하려면 늘려야 된다. 결국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거, 소금이 빠졌네요. 네, 소변염도 제대로 나오는지 체크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빠지죠. 그래서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세포막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세포막의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신진대사가 안 되는 거고,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안 빠지는 거죠. 그래야 혈압도 조절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살이 찌고 싶다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셨다시피. 네, 안녕하세요. 살찌고 싶습니다.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일단? 네. 많이 먹으라 그러면 뭐라 하냐면, 소화가 안 돼서 많이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찌고 싶어 하는 사람 대부분이 보면 소화가 안 되고 있고요. 소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주로 위산이 많은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위산 과다다 생각해가지고
약국, 병원, 위산을 없애는 제산제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어져 진 상태로 먹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자,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몸에 있는 에너지는 기초대사를 통해서 써야 되니까 이 자꾸 몸에 걸 갖다 쓰다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입으로 들어오는 양만큼 내려가 있는 거죠. 적은 양만큼 체중도 내려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부터 개선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소화 잘 되는 것부터 해결을 봐야 됩니다. 소화 안 되시고 계시죠? 밑에 한번 답을 한번 줘보십시오. 네, 그래서 소화 잘 되도록 하는 방법 뭐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저 닉네임을 지금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하라고 하는 비오유키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하고 있는지 아마 하고 있으면 저분을 내가 꽤 오래 전부터 본 것 같은데 아직도 저렇게 묻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안 하고 있다. 해봐야 뭐 그냥 비타민C나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그냥 적당히 먹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살 찌고 싶어요 라는 유튜브 영상을 한 10개 정도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자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고 거기에서 시키는 걸 실천을 해보시고 실천을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했더니 안 되더라라는 글을 써 주셔야 뭘 잘못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냥 살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글을 써 놓으시면 뭐 해드릴 말이 없어요. 뭐 하도 저는 저 살찌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서 보시고 해보시고 안 되시거든 다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박정란님,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는데 비타민 먹어도 되나요? 먹는다면 몇 개 먹어야 되나요? 개수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심방세동일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타민C가 혈행이 잘 되어지도록 또 해준다. 혈전이 덜 생기도록 해준다. 예. 그 다음에 심방세동에 대해서는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개는 산소 부족, 한 개는 전자 부족, 전기 부족. 전기를 제대로 생산하려면 염분, 소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제대로 넣어주려면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보면 되는데 몸이 좋도록 도와줬으면 도와주었지 나쁘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누구나 비타민C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저분도 비타민C를 먹고 있습니다. 알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C를 먹고 있죠. 근데 그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늘려보시고요. 일단은 한 6가지 늘려도 뭐 큰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냉님, 딸내미, 눈이 녹내장 빨리 올 수 있는 눈이라는데 어떤 영양제로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라는 건데요. 뭘로 녹내장 빨리 올 수 있는 눈이라고 판단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든 백내장이든 앞으로 올 수 있는 질병들은 많이 있고요. 그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녹내장, 백내장 저기 맞출 필요가 없고 몸이 건강해지는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요. 당뇨도 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안 올 수 있도록 하는 영양제를 먹어야 저런 녹내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녹내장을 안 올 수 있도록 딱 맞추어진 그런 영양제는 없어요. 그냥 건강해질 수 있는 영양제를 먹어주는 거죠.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입니다. 비타민 B100 이런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많이 필요하고 그냥 자연식품을 통해서 잘 들어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골라서 다 먹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있는 그런 영양제 다 먹어야 된다.
녹내장이 빨리 올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루테인 먹으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네. 루테인 먹는다고 눈 영양제를 맨날 다들 루테인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 잘 마셔야 되고 산소 잘 들어가야 되고요. 소금 잘 먹어야 되고 비타민C 잘 먹어야 되고요.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게 이런 거 다 안 하고 루테인만 먹는다? 그러니까 영양제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먹고 효과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거꾸로 먹고 있으니까는요. 찾아보십시오. 동영상. 영양제 순서 안 지키면 똥 된다 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예. 제발 좀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참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꾸로 먹고 있는. 네. 비오유키소하고 피곤도 없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보세요. 네. 2달 가까이 되고 있고요. 저는 위염, 혈뇨, 식도염, 폐에 장애가 있고 너무 추위를 잘 타서 양말 신고 자고 두꺼운 잠옷 입고 자고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너무 표가 나게 좋아졌습니다. 정년퇴직 후 강원도에 온 지 4년 되었는데 지금이 더 좋네요. 닥터 한선님 감사합니다. 자, 이분 어떻게 먹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분이 이제 본보기가 되어 주시면 되겠죠. 도대체 비오유키소를 몇 알씩 드셨는지, 예,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제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종. 네. 그런 분들은 통화를 해보면 좀 좋아지니까 막 먹어버린 사람. 예. 그 다음에 제대로 안 먹는 사람. 순서 안 지키는 사람. 힘들겠죠. 힘들겠죠. 평소에 뭐 약 한두 알 먹고 있다가 영양제 막 한 주먹씩 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간은 나빠지는 게 아닌지 온갖 걱정에 제대로 안 먹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제대로 안 먹는 분들. 정말 제대로 좀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영양제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드셔야만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평생 지금 영양실조로 살아왔기 때문에 안 좋은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평생 안 좋은 영양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은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 잘못하고 있는 가장 잘못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영양입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왜? 내 몸은 내가 먹은 것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어보고요. 제대로 먹었는데도 안 되시거든? 이렇게 먹었는데 안 됩니다. 라고 적어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분처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분은, 네, MC님, 맥기 비타민C 2g, 소금, 음식 짜게 먹고, 소화성 두통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아직도 가끔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을 땐, 왼쪽 목 두통이 매우 심해요. 왼쪽 목과 그다음에 두통. 예. 그다음에 질문. 저녁에는 빵이 소화가 잘 되어 주로 먹는데 계속 먹어도 되는지요? 자, 빵이 어떤 걸로 만들어졌느냐라는 건데요. 뭐 통밀빵? 뭐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일반적인 밀가루로 만든 빵은 안 됩니다. 그거 안에 글루텐이라는 게 들어있어 가지고 그게 장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그거 자체도 소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급체 소화가 지체될 때 해소 방법이요. 자, 소화가 지체된다라는 건데 지금 저 빵을 먹고 소화가 지체된다. 지금 뭐 괜찮다고 그래서 먹는 것 같은데 예, 다른 거 먹을 때 주로 이제 소화가 지체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단백질을 먹었을 때입니다. 단백질이 해결이 잘 안 되죠. 지금 이분이 먹고 있는 비타민C, 소금, 요거까지는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화가 지체될 때, 그때 보면 음식에 염분이 부족하거나 비타민C가 부족했거나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급체 형식 저렇게 되어졌으면 식사 후에 지금 비타민C 소금 먹었지만 비타민C 2알을 더 드시고요. 소금을 티스푼으로 한 개를 물에 타갖고 또 마시십시오. 예.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콜라를 한 잔 드세요. 요걸 10분 간격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밥 먹고 10분 정도 됐는데 급체 비슷하게 좀 이상하게 너무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비타민C 2알, 소금 1티스푼 먹고요. 그러고 한 10분 기다렸는데 또 해결이 안 된다. 콜라 한 잔 먹고요. 그래 또 해결이 안 되면 또 비타민C 2알, 그 다음에 소금 1티스푼 또 먹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또 콜라 한 잔 먹습니다. 이렇게 계속 먹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빼먹은 게 있네요. 줄넘기 10번 해야 됩니다. 콜라 마실 때마다 줄넘기 10번씩. 네. 유방암 한우 비타민C 용량 그 외에 다른 영양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심해야 할 음식 몸무게 51kg입니다. 자, 유방암 한우인데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유방암 수술하고 현재 몸에 암이 하나도 없고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수준으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비타민C는 최대로 먹어야 됩니다. 최대 용량은 설사하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러면 몇 개 정도 나올까요? 유방암 걸렸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으면 36개 정도입니다. 자, 비타민C 그렇고요. 그 외에 다른 영양제. 자,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저분이요, 염분 적게 먹고 있을 겁니다. 소변의 염도 0.5, 0.6 나올 겁니다. 찍어보세요, 한번. 네. 염분 농도 거의 낮고요. 그래서 소금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이 돌아가야 되니까 비타민 B군 있어야 되고요. MSM 한 3g, 6g 내지 9g 정도 먹어주는 게 좋고요. 글루타치온 하루에 6개 정도 먹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5대 항산화제 있습니다. 비타민C, 코엔자임 코큐텐, 글루타치온, 비타민 E, 알파 리포산 이거 전부 다 먹어야 됩니다. 항산화를 엄청 세게 해줘야 됩니다. 비타민C도 왕창 먹으면서 항산화, 네, 항산화가 엉망이라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음식은 영양제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 더 먹어도 됩니다. 네, 더 먹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먹기가 불편하면 껍질 다 까고 먹어도 되고요. 한 방에다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분리해서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식전에 먹는 거는 비타민 비타민 유산균,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그 다음에 키토산 요렇게 먹어줘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는 음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거 일단 안 되고 생선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생선, 그 다음에 두부, 그 다음에 그 청국장, 김치 이런 발효 음식 중심으로 먹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성 화학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고 생각되는 거 전부 다 끊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제가 알아낸 게 있는데요. 합성 화학물질이 몸 안에서 알레르기, 그 다음에 염증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 제가 최근 한 2주 정도 전 영상들 한번 뒤져보세요. 예, 코가 맹맹하거나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거나 방송할 때마다 꽤 힘들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가공식품류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중에는 무슨 그 조그만한 구멍이 뚫린 사탕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징어 땅콩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류를 제가 집중적으로 먹어봤어요. 무슨 일이 생기나. 확실히 알레르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알레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염증입니다. 몸 안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환자다. 염증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 가공식품. 그러니까 전부 그냥 자연에서 나는 것만 먹어야 된다. 합성 화학물질 일체 들어가면 안 된다. 이상한 약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육류들 전부 오메가6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항생제, 그 다음에 그 뭐 성장 촉진제, 그 다음에 각종 호르몬제, 온갖 거 다 들어있습니다. 정 먹어야 된다. 완전히 분해시켜서 먹는다. 어떻게? 저기 그 압력밥솥 같은 데 집어넣고 아예 그냥 쪄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름 싹 없애고 살코기만 뺐으면 이렇게 조리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정님, 소금 복용도 궁금합니다. 소금 복용이 궁금하다. 네, 소변의 염농도가 0.9% 이상 나오도록 음식에다가 염분을 충분하게 넣어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원사님, 여러 가지 영양제가 캡슐 타입인데 모두 껍질 벗겨서 한꺼번에 섞어서 먹어도 되는지요? 그렇게 먹어도 되고요. 한꺼번에 섞는데 섞는 방법은 지용성은 지용성대로 분류하고요. 수용성은 수용성대로 분류해서 먹으면 됩니다. 마그네슘, 칼슘 이런 거 다 수용성, 비타민C, 비타민U, 비타민 B, C 이거 다 수용성, 지용성은 지용성대로 이렇게 분류하고 예, 지용성은 식후에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 네, 질문들 많으시네요. 꿀벌님, 네, 사실 종류도 많고, 다양인데, 한 주먹씩 먹기는 하면서 은근히 걱정되더라고요. 간과 신장은 걱정은 조금 들고 있어요. 박사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셋뜨기님, 반갑습니다. 코큐텐 하루 2알, 글루타치온 2알, 비타민 B 하루 1알, 울트라 마그네슘 400 하루 1알, 소화 효소제 하루 3알, MSM 하루 4알, 비타민 D 5000IU 231에 1알, 종합 비타민 얼라이브 1알, 프로폴리스 하루 1알, 오메가 3 하루 6알, 셀렉스, 오마이, OMG, 스탠다드 아미노산 10스푼, 키토산 하루 3알, 유산균 하루 3개, 키토산 용액 4개월 먹었다가 10일 정도 키토산만 먹고 있는데 비타민C 하루 6알, 9알, 키토산 용액 4개월 먹다가 10일 정도 키토산 알만 먹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비타민C 하루 6알, 24알, 27알, 3일 전에 30알을 먹어도 비타민C 하루 30알을 먹어도 설사가 안 나오네요. 더 먹어야 되는지요? 더 먹어야 됩니다. 더 먹으면 됩니다. 걷기 하루 30분 하고 위에 질문한 양대로 먹는지요? 네, 먹으면 되고요. 마이너스 이온 목욕, 음이온 발생기 쓰고 있는데 새벽부터 되면 추워서 끄고 자면 되나요? 네, 추우면 꺼야 됩니다. 추우면 꺼야죠. 염도는 거의 0.9에서 1.9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염도는 뭐 아주 잘 유지하시는 것 같고요. 잘 하고 계시는데 우선 다른 영양제 양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꾸준히 그렇게 늘려주시고요. 코큐텐 2알 좋고요. 글루타치온을 6알까지 늘려보십시오. 서서히. 네, 한 뭐 2주일 만에 다 늘려도 그거는 크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타치온을 6알까지 늘려주시고요. 껍질 까고 먹어도 됩니다. 비타민 B 하루 1알, 네, 뗐고요. 마그네슘도 됐고요. 소화효소제 됐고요. MSM, 네알, 네, 이것도 됐고요. 비타민 D도 됐고요. 네, 프로폴리스 좋고요. 메가 아미노산도 좋고요. 네, 키토산을요. 키토산을 늘려보십시오. 지금 3알 드시면 5알까지 늘려보십시오. 5알. 둘, 하나, 요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네, 쭉 좀 드셔보시고 또다시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이 아직 제대로 덜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 열을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식사량이 너무 적지는 않은지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식사량이 적으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이 못 먹으니까 자주 먹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식사량이 적으면 칼로리가 적고 칼로리가 적으면은 에너지를 못 만들고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추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뭐 이 염 농도도 올라가고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염도가 올라가고 있으면 좋아지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근데 0.9 이상 나와버렸으니까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는요. 예. 성은주님 47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위염, 신장과 간이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추천 영양제 부탁드립니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입니다. 그거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먹고 있는 것들 그대로 드시면 될 것 같고 소금이 빠졌나 보고요. 유산키 소금이 빠져 있네요. 나머지 것들 우선 그대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 드셨으면 양을 조금씩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양 조금씩 늘려 주시는 거 좋고요. 체중이나 키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다르긴 한데 뭐 어차피 영양제니까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몸에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양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비타민C 같은 경우에도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 몸에 맞는 양이 있다라는 거고요. 주로 사람들은 너무 적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간, 신장 조심해야 되는 영양제, 뭐, 비타민 D나 뭐 이런 지용성 성분들 있잖아요. 그거 과량으로 먹는 건 별로 안 좋죠. 과량으로 먹을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통 보면은 지용성 비타민은 하루 하나를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이상 잘 안 먹으니까 과량으로 먹을 이유가 별로 없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먹으라는 대로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보시면 될 것 같군요. 메시지 취소 많이 하셨네요. 자, 이제 앞으로 5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오유경님 반갑습니다. 방송 보니 비타민C 가루보다 알이 위장장애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메가도스 2000 가루를 구입해서 밥 먹고 바로 먹습니다. 속쓰림이 없다면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돼요.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요즘 키토산을 복용하니 변비가 해결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꾸준히 드시면 되고요. 메가도스 2000 두 번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 양은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6000에서요. 네, 6000까지 늘려서 했다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8000까지도 늘려 보세요. 네, 그렇다고 이것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 네, 많은 양 아니니까는요. 일단 그렇게 드셔 보시고요. 비타민C는 사람에 따라서 먹는 적정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다양하니, 그러니까 적게 먹는다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기본이 6g입니다. 6g. 그러니까 6g 정도는 먹어야 메가도스다라고 이제 그나마 인정을 해주는 정도고요. 일반적으로 뭐 10g, 15g이 통상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 제대로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환자 정도 수준 되시는 분들은 거의 뭐 20g, 30g, 40g, 50g 네, 그렇게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g 먹고 아무렇지도 않고 40g 먹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가 50g 먹었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라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흡수하는 능력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몸속에서 사용하는 비타민C의 양이 다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몸에 들어있는 질병의 정도, 체중, 스트레스 정도, 식사량, 노동 강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서 먹을 수가 없다. 뭐 일률적으로 6g 드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소모를 많이 하는 사람, 덜 하는 사람,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늘려보십시오.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변화가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이라면 늘려가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새뜨기님, 키토산 5알 먹으면 없는 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자, 먹고 있는 음식물의 일부를 끌고 나가기는 하는데요. 그 살이 얼마나 빠지실지는 모르겠지만 빠질 수도 있고 거꾸로 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지금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문제죠, 그런데? 네. 안 좋은 게 어디가 안 좋은 거냐 지금 그것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안 좋은 부분이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지 살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을 해주는 것이 키토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타민C 일단 많이 드시고 계시니까 키토산도 늘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키토산이 지금 하루에 한 번에 지금 하나씩 먹고 있는데 2알 넣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살이 빠진다.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고 살 빠진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변이 빠져나간 겁니다. 변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키토산 때문에 살이 빠지고 있다면 먹는 양을 늘려야 되고요. 자주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바꾸어 보시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좋아진 상태로 왔지만 더 좋아지고 싶은 것도 있지만 지금 어디가 나쁜 것인지라는 게 지금 이제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주어 봐야 되겠죠. 키토산도 늘려도 보시고, 비타민C는 지금 늘리고 있고, 또 다른 영양제도 뭐 좀 더 늘려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서로 조절을 좀 해 보시면서 시간이 또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몸에 들어있는 다양한 세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지고 싶은 게 도대체 뭔지 그것도 좀 명확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살찌고 싶어요? 시간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예, 혈압 당뇨 없으시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쁜 거죠? 네, 이제 뭐가 나쁜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나쁜 데가. 예, 많이 좋아지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시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양 조절하시면서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네, 꾸준히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이야기들 중에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오메가6가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 중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오메가6요. 오메가3하고 오메가6하고 뭐 둘 다 같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세포막이요,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에 오메가3, 오메가6가 박혀 있다. 근데 고도비만이나 비만한 사람일수록 오메가6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체중으로 갈수록 오메가6가 내려가더라. 오메가6의 비율이 11대 1,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100대 1, 중정도 비만인 경우에는 50대 1 이렇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계란 속에 50대 1, 소고기 속에 100대 1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왜 50대 1, 100대 1씩 되어지느냐면 그 먹고 있는 계란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얘네들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6가 우리 몸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옵니다, 우리 몸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지금 오메가6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왜 오메가6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사료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풀을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 사료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옥수수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요 60대 1입니다. 60대 1. 이제 이해되십니까? 60대 1짜리 오메가6를 많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60대 1로 들어있는 옥수수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그 사료를 소, 돼지, 닭이 먹었기 때문에 50대 1, 100대 1 이렇게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부분의 다 계란, 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그 정도로 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밸런스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식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 오메가6가 이렇게 많으면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 왜? 신진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몸 안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암세포의 성장이 촉진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지금 이 잘못되어진 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풀을 먹인 고기, 그러니까 소, 돼지, 닭, 풀을 먹인, 예, 가공 육고기를 먹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오메가6가 높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오메가3를 밸런스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오메가6가 이만큼 있으니까 오메가3를 첨가시켜 주어야 이게 11대 1 비율로 나오게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옥수수 기름이요. 옥수수 기름 엄청 많이 먹었죠. 그죠? 그게 다 지금 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